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시내티 대 세인트루이스, 이거는 어제 경기 연기돼가지고 밀린 경기죠. 그래서 오늘 더블헤더로 진행을 하는데, 이러면 보통 1차전에 선발이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싱어 대 미콜라스 이 구도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제랑 분석은 똑같을 것 같아요. 뭐 풀펜을 딱히 뭐 쓴 거 없다는 거, 이런 것들도 신시한테는 뭐 괜찮은 지표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매번 말했던 게 신시내티가 저번에 뭐 엄청 많은 이런 그 타격 면에서 좋은 모습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신시내티가 살짝 거슬리는 거는 그 요즘에 원정 시리즈가 되게 많았거든요. 원래 홈구장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가 홈런이 많이 터지는 구장이라고 했는데, 그 홈에서는 227, 원정 273으로 원정에서 특히 좋았었거든요. 타격 같은 것들이. 이제는 뭐 홈으로 오는 것도 있고, 원정에서의 그 지난 9경기 동안 볼티모어와 콜로라도 시리즈는 빠따가 정말 폭발을 했는데, 중간에 마이애미와의 시리즈는 좀 안 터졌던 것도, 이런 게 보여가지고 시리즈별로도 뭐 기복이 있기도 하고, 신시내티의 빠따를 꾸준히 믿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거는 신시내티가 이제 한 열흘 전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OPS가 674에서 지금 741까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신시내티의 빠따 이런 흐름이 상당히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상대가 또 미콜라스예요. 저는 매번 미콜라스는 이닝 잘 먹고 제구력 좋은 거, 그거 말고는 사실 볼 게 없다. 지난 몇 년간이랑 비교를 해봐도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시즌이나 이런 것들을 어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어제랑 그냥 똑같이 전 싱어는 지금 믿을만한 상태라고 보여요. 인디아를 내주고 데리고 올 정도로 잘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고 지표로도 말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통산 땅볼 비율도 좋기도 하고, 특히 작년에 좋았었던 싱커가 올 시즌도 여전히 좋은 모습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뭐 막연하게 신시내티 쪽을 좀 좋게 볼 것 같아요. 세인트루이스가 시즌 초반에 잘 나갔던 거는 순전히 이런 타격의 흐름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신시내티한테 역전까지 당했고, 전체 뭐 3등까지 올랐던 OPS가 10등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불펜도 사실은 신시내티가 우위에 있기도 하고, 저는 신시내티의 타격을 조금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도 전혀 꿀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휴스턴 대 디트로이트, 이거는 휴스턴 쪽에서 선발 일단 블루바라는 친구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메이저리그 등판이 없는 친구예요. 마이너 5경기 동안 3.86에다가 이닝 대비 볼넷도 많은 편이고, 사실 휴스턴 정도 팀에서 그냥 이 정도 선발을 냈다는 거는 지금 선발에 빵꾸가 있다는 거거든요. 뭐 아리게이트 같은 애들 로테이션 못 들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급하게 땜빵을 한 건데, 어제처럼 뭐 라이언 구스토 같은 애들, 이렇게 구스토는 직접 보여준 것도 있었고, 이 포신 페스티벌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믿을만한 구석이 있다고 한다면은, 얘는 뭐 전혀 지금 볼 게 없거든요. 아마 블루바가 길게는 안 끌고 갈 것 같고, 끼케야 한 3, 4이닝 정도일 것 같아요. 마이너리그에서도 그렇게 긴 이닝을 먹진 않았기 때문에 얘가 뭐 짧게 가져가고, 휴스턴이 롱릴리프가 마땅히 좋은 선수는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선발 투수에 이점은 없다고 보는데, 이게 디트로이트의 잭슨 좁 같은 경우는 얘도 21년 1라운드 유망주 투수란 말이죠. 제구 같은 게 약간 아쉬운 게 보이기는 해요. 잭슨 좁도 22이닝 동안 볼넷이 뭐 10개나 이렇게 주고 있기도 하다, 뭐 삼진도 14개로 많지는 않고, 그래서 아직 디트로이트에서 믿고 꺼낼만한 투수까지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뭐 리즈 올슨 같은 애 나오고 이러면 오히려 디트로이트를 좀 더 편하게 보긴 할 텐데, 그래도 기록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시즌 초반에 살짝 헤매다가 최근에 뭐 2경기 동안 한 6이닝 무실점, 5이닝 2실점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비교적 상대의 빠따가 좀 안 좋을 때 만난 거였었지만은 블루바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만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는데, 하나 아쉬운 거는 이것도 그 디트로이트가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얘네들 원정 성적 올 시즌 홈에서는 14승 3패로 상당히 기록이 좋은데, 원정은 5승 9패다. 그리고 휴스턴은 반대로 홈에서 성적이 좋은 팀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거슬리는 게, 일단은 그래도 뭐 선발상으로는 블루바를 뭐 좋게 볼 게 없다는 것들, 그리고 디트로이트 불펜도 지금 3.16에서 2.58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휴스턴보다도 위쪽으로 가게 돼버렸어요. 휴스턴은 어제도 불펜을 많이 썼고, 블루바우 다음에 나올 불펜 이어가기, 그런 것들이 꽤나 어려워 보이거든요. 불펜도 소모가 커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디트 사이드를 봐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사실 타격도 지금 디트로이트가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게 걱정인데, 어쨌든 뭐 저는 뭐 디트로이트가 이거 역배를 받을 이유는 별로 없다고 봐가지고, 이 블루바우 믿고 휴스턴승은 못 본다고 생각이 되고요. 디트로이트 사이드나 뭐 오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콜로라도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그 체이스 돌랜더랑 크리스 세일이 붙는데, 이게 뭐 체이스 돌랜더는 별로 볼 게 없어요. 지금 벌써 얘가 이제 19.1이닝 동안 피홈런이 8개거든요 지난번 경기 때는 홈런 안 맞았는데, 그래도 캔자스시티 물바다 팀한테 4.2이닝 동안 5실점으로 실점이 상당히 많기도 했었고, 그냥 기록 자체가 콜로라도가 밀어줄 만한 유망주긴
한데 기록 자체가 좀 안 좋게 지키고 있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덜 여물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크리스 세일은 작년에 사이어 형을 받고 지금 되게 부진한 시즌이기는 해요. 그래도 뭐 직전 경기 때 5이닝 실점으로 그래도 좀 회복을 한다든지 엄청 막 처참하게 무너지거나 그런 경기는 아직 없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구속도 괜찮게 나오기도 하고 슬라이더 같은 것들은 그래도 여전히 위력이 있긴 하거든요. 그냥 거슬리는 거는 크리스 세일이 이런 것들 지난 몇 년 동안 쭉 봤을 때, 특히 이제 작년에 아주 좋았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좀 배럴 타구를 쳐맞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슬라이더 같은 것들은 작년에 플러스 24였고 올해도 플러스 3으로 괜찮은데 포심이 플러스 4에서 지금 마이너스 7입니다. 특히 이렇게 피안타율이나 장타율이 워낙에 높아요. 이런 것들이 약간 이상 신호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쿠어스 필드이기 때문에 크리스 세일도 고장날 수는 있는데, 이게 어제도 제가 얘기했던 거는 콜로라도가 홈인데도 쿠어스 필드인데도 지금 전혀 타격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지금 8연패다 그런 것들도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지금 애틀랜타는 빠따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최근에 6경기 동안 11안타, 11안타, 9안타, 11안타, 14안타, 14안타, 요즘 들어서 한 3경기 동안은 홈런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아쉽기는 한데, 체이스 돌랜도의 약점이 지금 홈런처럼 보이기도 하고 애틀랜타 빠따가 힘을 내줄 만한 경기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요즘에 애틀랜타 빠따 상승세이기도 하고, 뭐 우투수 상대로 원정에서 약간 약했다 이런 게 있지만은 쿠어스 필드에서는 좀 안 통할 얘기라고 보이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애틀사이드 좋게 보는 정도. 언더오버는 저는 돌랜더를 애틀랜타가 공략할 만하다고도 보는데, 얘네들 시리즈가 생각보다 10.5를 잘 못 넘더라고요. 콜로라도 불펜도 한창 안 좋았다가 좀 좋아진 것도 있기도 하고, 언더오버는 조금 겁이 나가지고 그냥 애틀사이드로만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저스 대 마이애미는 곤솔린이랑 퀀트릴이 붙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곤솔린이 지금 작년에 아예 통으로 이제 부상 때문에 쉬었었고 수술도 했고, 재작년에도 이제 98이닝밖에 못 먹었었어요. 그전 시즌에는 뭐 이닝 대비 괜찮게 해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과연 곤솔린의 상태가 어떨런지 이런 것들이 가늠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저스가 어제도 맷 사우어라는 보통은 선발로 많이 못 나오는 이런 투수가 좀 길게 이닝을 먹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저스가 이 경기는 선발 투수를 믿고 가는 경기는 아니다, 순전히 좀 빠따에 기대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다저스의 빠따는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4연승 달리고 있기도 하고 4연승 기간 동안 전부 두 자릿수 안타, 최근에 한 7경기를 따져도 6경기가 두 자릿수 안타예요. 그만큼 다저스의 빠따는 많이 올라왔고, 아무래도 다저스가 지금도 OPS가 4등이긴 한데 이거보다도 더 높이 올라갈 여지가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퀀트릴 지금 기록도 좋지가 못하고, 이제 클리블랜드 시절에는 나름대로 뭐 스플리터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믿을만 했었는데 작년에 콜로라도에서도 사실은 꾸준하지 못했었죠. 지금도 기록이 말해주고 있기도 한데, 사실 퀀트릴이 그냥 좀 공략할 만한 선수라고 보이기는 하네요. 다저스 입장에서. 다저스 애들한테 성적도 조금 안 좋아요. 그런 것들도 보여드리면은, 통상 이제 다저스 애들이 138타석이나 상대를 했는데 3위 정도로 많이 좀 쳐맞았다 이런 게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냥 저는 뭐 퀀트릴이 만만해서 다저스 지금 빠따로는 곤솔린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다저스가 이겨줄만 하다 그런 게 있고요. 곤솔린이 조금 안 좋다면 오바도 생각해 봄직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이애미도 얘네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얘네들도 빠따 저력이 그래도 있는 팀이긴 하거든요. 요즘에 마이애미 마운드가 그야말로 붕괴가 됐다, 저는 그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다저스 사이드라든지 뭐 오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한 점차 게임도 지금 지표가 굉장히 좋게 찍고 있긴 한데, 다저스랑도 한번 6대7로 참 타이트한 게임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뭐 다저스 쪽을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곤솔린의 상태 이거를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팀의 체급 싸움은 다저스가 많이 우세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샌디에고 대 샌프란시스코, 마이클 킹이랑 랜던 루프가 붙는데, 뭐 랜던 루프는 작년에도 몇 번 나왔지만은 그냥 뭐 롱릴리프 역할을 많이 했었고 기록은 좋은데, 올 시즌에 샘프가 선발이 조금 부족해갖고 얘를 올렸었더니 아주 뭐 좋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그 천사한테 7이닝 2실점으로 좋은 경기를 했지만은 이후에 위러키한테 뚫어 맞기도 하고 믿을만한 상태로는 안 보이죠. 그리고 요즘에 샌프란시스코 바터도 많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와중에 마이클 킹은 저는 올 시즌도 아주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 도쿄 시리즈에서 약간 부진했다든지, 그리고 어슬레티스한테 5.2이닝 3실점 뭐 이런 경기들이 있었지만은 그냥 마이클 킹은 저는 꾸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185이닝 동안 3.01 아주 훌륭한 선발 대기 시즌을 보냈었고, 그 이제 올 시즌도 사실은 약간 얘는 이제 볼넷 문제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185이닝 동안 볼넷이 64개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는데, 올 시즌도 지금 33이닝에 11개예요.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괜찮아졌어. 그런 것들도 보여가지고 여전히 무서운 삼진 기세 그런 것들이 있고, 작년에도 14경기 기간 동안 아주 샌디에고에서 안정감 있는 피칭을 해줬던 시간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확실히 이거는 투수력에서는 저는 샌디에고가 많이 먹고 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이클 킹이 좋은 선발이다.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 샌디에고가 사실은 빠따가 진짜 안 좋았었어요. 얘네들이 여기 보면은 OPS가 763에서 지금 710까지 급락을 했다.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직전 경기 때는 갑자기 뭐 11안타 쳐주면서 빠따의 힘도 꽤나 곁들였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상대 로건에 무너뜨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뭐 샌디에고의 일반승 정도는 배당상으로도 괜찮다고 보이긴 하네요. 이거는 그냥 거슬리는 거는 샌프란시스코 역시 얘네들도 만만치 않은 상대다, 그게 조금 거슬리는 것 같은데, 원래부터 샌디에고는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에요. 홈에서 갑자기 막 템파베이한테 수입당하고 3연패하고 그랬었는데 직전 경기는 뭐 이겨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봐가지고 선발력도 앞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샌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애틀 대 천사경인데 에머슨 행콕이랑 그 타일러 앤더슨이 붙네요. 이게 일단 에머슨 행콕은 시애틀 선발 라인 중에서도 그냥 가장 못 믿을 만한 애라고 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러다가도 직전 경기 때 6이닝 2실점으로 보스턴한테 간만에 좋은 경기를 한번 하긴 했었어요. 그전에도 행콕이 아주 뭐 개차반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른 시애틀 선발들이 워낙 잘해서 그렇지 얘도 뭐 못 믿을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팀에서는 한 5선발 정도 역할 그 정도를 하고 있는 애로 봐야 되고, 작년에도 60이닝 동안 12피 홈런 이런 것들이 약점이었었는데 좀 더 지켜는 봐야겠죠. 일단 행콕은 그냥 그다지 믿을만 하진 않다, 그 정도고, 반대로 천사의 앤더슨 같은 경우는 올 시즌도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제 그 전반기 때 그 트레이드 시장이 열리고 나서 많은 팀들이 원할 만한 그런 선발 자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후반기에 좀 안 좋았지만은 전반기 때도 2점대 찍었거든요. 올 시즌도 전반기 지금 초반에 5경기 동안 2.60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구속 같은 것들은 안 나와도 체인지업이 워낙에 잘 먹히고 있기도 하고, 정타 컨트롤 큰 거를 많이 안 맞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얘도 올 시즌에 볼넷이나 피홈런 페이스 이런 것들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좀 회복하는 모양새도 있기도 합니다. 차라리 선발력은 저는 타일러 앤더슨이 낫다고 생각이 돼요. 양 팀의 좀 격차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시애틀이 아무래도 요즘에 좀 빠따도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천사를 보기가 힘든 게임이긴 한데, 시애틀이 보시다시피 요즘에 OPS가 703에서 749까지 많이 올라갔거든요. 반대로 천사는 얘는 한 5, 6등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25등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나 빠따가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앤더슨이 좀 믿을만하다고 생각이 되긴 되거든요. 불펜상으로도 천사가 좀 소모값에서 우세한 부분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괜찮은 애들이 나올 수 있다면 앤더슨이 시애틀 빠따를 조금 막아줄 수만 있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살짝 뭐 언더 같은 거는 봄직하지 않나. 저는 심지어 이거는 천사의 프렌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거 배당이 되게 별로고 그거는 언더 한번 생각해보고 싶네요. 근데 그러기에는 시애틀이 요즘에 그레고리 포랑코도 그렇고 랠리도 홈런 뭐 전체 1등 찍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어렵긴 한데, 선택하기 어려운 경기지만은 뭐 언더 같은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 대 미네소타, 오티즈랑 로페즈가 붙는다고 하는데, 글쎄요 오티즈는 많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래도 클리블랜드 팀에서는 그래도 남들 좀 구속도 잘 나오고 파워피처적인 성향도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여전히 볼넷이 정말 많아요. 지난번 경기 때도 양키스한테 4.1이닝 동안 볼넷 5개 저지르면서 41점하고 일찍 내려갔었는데 믿을만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구력 면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피홈런도 생각보단 좀 맞는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아주 믿을만한 상태처럼 안 보입니다. 특히나 얘는 또 낮 경기랑 밤 경기 차이, 밤 경기는 안 좋고 낮 경기는 좋다 이런 게 있는데, 이 경기도 뭐 밤 경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OTG를 딱히 뭐 올려칠 건 없을 것 같고, 파블로 로페즈는 올 시즌도 출발은 좋거든요. 이제 작년에도 그랬었고, 전반기 때는 너무 안 좋았는데 후반기에 살아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 시즌은 초반부터 괜찮게 하긴 해. 공 같은 것들은 뭐 이제 좀 이닝을 많이 못 채우는 거, 얘가 삼진을 많이 잡는 스타일인데 제구력이 약간 좀 들쭉날쭉합니다. 이닝을 많이 못 먹는 게 아쉬워요 로페즈가. 그래도 미네소타는 얘를 1선발급으로 보고 데리고 온 건데 안정감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올 시즌 초반에 뭐 좋은 모습이 있기도 하고, 미네소타가 특히나 지금 OPS 면에서 타격이 625로 시즌 초반에 거의 꼴찌였었죠, 휴스턴이랑 같이. 그러다가 지금 681까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요즘에 미네소타 빠따가 많이 살아났다. 이거에 조금 주목을 해보고 싶네요. 어느 한쪽을 쉽게 볼 수는 없는데, 글쎄 뭐 미네소타가 지금 빠따적으로는 클리블랜드보다 뭐 꿀릴 건 없다. 어제도 클리블랜드가 이제 그 만자르도의 끝내기 홈런으로 승리를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현재로서는 빠따는 그래도 미네소타가 클리블랜드한테 안 밀린다고 생각을 하고, 선발 투수도 지표로는 뭐 로페즈가 봐줄만 하죠. 뭐 로페즈가 클리블랜드 애들한테 좀 약하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많이 만나진 않았는데 70타석 동안 3호 정도로 이 클리블랜드한테는 좀 많이 두드러 맞은 편이에요. 조세호가 3할 6푼 8리 이 정도로 치고 있습니다. 스티븐 콰는 5할 치고 있어요. 스티븐 콰는 그 컨택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특히나 이렇게 로페즈한테는 아주 강했었다 이런 게 있기도 하고,
네일로도 뭐 장타 같은 거 생산력 좋았다고 하기도 하고, 앙헬 마르티네도 이 친구는 4타수 4만타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로페즈가 클리블랜드 사자단에 조금 고전한 게 있더라. 이런 게 좀 보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도 로페즈를 뭐 아주 믿을만하지는 않다. 저는 시즌 초반에 이 친구의 성적이 좋아도 그 길게 이끌고 만한 능력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작년에도 그냥 좀 잘하다가도 확 자빠지고 이런 경기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그냥 오바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에 클리블랜드도 불펜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작년에는 독보적인 1등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이제 팀 해링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무너지기도 하고 클라스가 워낙에 안 좋죠. 클라스는 지금 마무리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케이드 스미스가 마무리인데 클리블랜드 불펜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것도 있기도 해요. 오바라든지 미네소타의 승리 그런 쪽으로 볼게요. 볼티모어 대 양키스 경기. 양키스가 그전 경기 때 빠따가 조금 회복을 했었고 칼 깁스는 이제 시즌 데뷔 등판이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1회부터 양키스가 백투백 홈런, 칼 깁스의 12구 만에 피홈런을 4방을 허용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 장타도 계속해서 허용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어제는 칼 깁스는 1회 말에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냥 양키스가 쉽게 가져간 경기였었는데 그만큼 지금 양키스 빠따가 또 살아나고 있다는 소리이기도 해요. 아마 이거보다도 더 좋아졌을 겁니다. 제가 어제 이걸 미리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게 적용이 안 된 건데 이거보다도 지금 양키스 빠따는 더 좋아졌을 것이다. 지금 볼티모어는 빠따라든지 그리고 불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OPS는 727에서 680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불펜 방어는 2.97에서 지금 4.74로 길게 가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볼티모어도 이제 펠릭스가 돌아오기도 하고 마무리나 이런 거는 세덤라인은 튼튼하긴 한데 그렇게 막 믿을만 하지는 않아요. 볼티모어 불펜은. 내일 선발 구도 포비치 대 카라스코. 포비치도 뭐 별로 못 믿죠. 작년에 이제 처음 올렸을 때는 안 좋았다가 두 번째 올렸을 때는 두 번째 제콜업 때는 괜찮았었는데 지금 시즌 초반에는 뭐 두드러지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카라스코 워낙에 양키스가 선발 라인이 부족해가지고 카라스코까지 끌어다 쓰고 있는데 기대보단 잘해주고 있긴 한데요. 잘하는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볼티모어 빠따가 워낙 안 좋아요. 대신에 양키스는 좀 살아난 게 보인다. 이런 게 보여갖고 그냥 빠따적인 측면에서 양키스가 잡을 것 같다. 그 정도만 있습니다. 선발 구도는 저는 카라스코를 믿고는 못 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로드는 믿을만 하지만은 카라스코를 뭐 믿고 가만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양키스가 어제 그런 빠따 게임을 하고도 배당이 되게 좋은데 뭐 또 한번 양키스 승이나 오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양키스 빠따가 많이 살아난 게 보인다. 볼티모어는 이렇게 팀적으로 많이 좀 떨어진 게 보인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어제 이제 컨디션 OPS 상으로는 이 볼티모어가 지난번에 워렌만 타는 경기 때 그때도 OPS가 이랬었거든요. 우한 상대로 홈일 때 굉장히 좋다 이런 게 있었는데 다만 이제 어제 경기 좌한 상대로 홈일 때는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우한 상대로 홈이라는 것들 이러면은 또 볼티모어가 빠따가 그래도 어제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긴 해가지고 저는 오바도 같이 보고 양키 승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츠버그 대 컵스 경기 물로진스키랑 보이드가 보이는데 피츠버그에서 앤드류 히니가 나왔을 때는 저는 피츠버그가 좀 역배가 심하면은 역배 같은 것도 좀 볼만은 하지 않나 뭐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이마나가가 훨씬 더 잘했었죠. 이마나가도 피츠버그한테 두 경기 동안 뭐 7이닝 무실점 경기 2번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는데 어제 경기는 그냥 시카고 컵스가 무난하게 잡았어요. 피츠버그 그냥 득점권 5번 중에 한 번도 못 때려주기도 하고 무난하게 그냥 컵스가 가져갔는데 내일 나오는 물로진스키도 얘도 그래도 뭐 1라운더 출신하고 키우고 있는 애인데 불펜으로 두 시즌 나왔을 때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 이제 선발로 올라와서는 그냥 기록 자체가 되게 별로입니다. 22이닝 동안 뭐 볼넷 9개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스토프 능력도 별로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이래갖고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맷 보이드 얘도 직전 경기 때 다더스한테 6이닝 동안 10피안타 맞으면서 안 좋은 경기를 했지만은 얘도 이제 부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뭐 피홈런도 많고 이런 투수였었는데 늘 제구력 같은 거는 뭐 알아주는 선수이기도 하고 봐줄만 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정도 성적을 길게는 못 이어가도 그래도 3점대 후반에서 4점대 초반 그 정도에 형성될 만한 친구라고 보거든요. 오랫동안 메이저리그에서 국밥 같은 투수 역할을 했던 거고 선발 차이가 저는 물로진스키를 별로 못 믿어가지고 그래서 컵스를 보는 건데 컵스 역시 얘네들도 빠따가 오피스가 전체 1등이었었거든요. 834에서 지금 78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직전 경기 때 피츠버그 상대로 14만타 4홈런 피트 크로우 암스트롱 이런 애들 정말 잘해주기도 하고 빠따 포텐셜이나 여러가지 면면상으로는 컵스가 좋아요. 피츠버그가 그나마 오피스가 뭐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것도 진짜 너무 바닥이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좋아진 거거든요. 양팀의 OPS 격차는 2등과 27등 이런 팀들이기도 하고 저는 컵스 쪽을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대 워싱턴 경기 있는데 이건 선택하기 별로 안 좋은 경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크리스토퍼 산체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얘가 이제 2년 전에 구속이 92.1마일이었는데 갑자기 작년에 94.5마일을 찍더니 올 시즌에는 거의 96마일에 달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구속이 4마일가량 올랐습니다. 그래서 좌안이고 땅볼 유도
뭐 기본적으로 제구력도 나쁘지 않고 홈런 같은 거 크게 안 맞고 이래갖고 산체스가 되게 좀 믿을만한 애거든요. 근데 구속이 올랐는데도 이 친구의 이런 싱커 같은 것들이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피안타율도 높기도 하고 대신에 작년에 체인지업이 대박을 쳤다 이런 게 있었는데 하필이면 산체스가 얘가 직전 경기 때 팔부상이 걸려가지고 2이닝 만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날은 평소보다도 구속이 1.1마일가량 덜 나왔었다. 한 94마일 정도 형성이 되면서 그날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전에도 좀 애매했었어요. 사실은 산체스가 작년만큼은 그 정도로는 안 보여가지고 산체스도 약간은 의심이 드는 와중에 직전 경기 때 팔부상이 있었다 이래갖고 내일 나온 산체스 상태가 좀 의심스럽거든요. 물론 뭐 바로 이제 로테이션 바로 다음 경기 때 나오는 거니까 지난번 경기가 별로 그냥 뭐 큰 위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산체스는 조금 이제 의식을 해야 된다 그 정도고, 제이크 어빈도 사실 지금 기록이 되게 좋죠. 작년에도 얘가 초반에 트레버 윌리엄스랑 제이크 어빈이 상당히 성장세가 많이 보였었는데 그러다가 시즌 막바지 때 안 좋아가지고 결국엔 4.41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올 시즌도 출발이 상당히 괜찮아요. 좀 초반에 한 두세 경기 정도 못하다가 최근에 3경기 동안 7이닝 무실점, 6.1이닝 2실점, 7.1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더욱이 여기에는 뭐 매치 상대로 아주 잘했던 것도 있기도 하고 어빈이 기대를 할만해. 그래서 이 경기가 선택하기 되게 별로입니다. 사실 선발 구도로 그냥 이름만 봤을 때는 산체스를 조금 더 올려쳐줄만 한데요. 직전 경기 때 이런 것들 이슈가 있었다는 것들, 그리고 어빈도 요즘에 잘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의 맞대결이 어제도 봤다시피 필라델피아가 무난히 잡을 만한 것처럼 보였었는데 갑자기 3런 맞고도 다시 필라델피아가 역전을 했잖아요. 이게 둘 다 지금 불펜이 보시다시피 리그 꼴찌입니다. 꼴찌. 뒤에서 1, 2등끼리 붙는 경기라서 경기가 길게 가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리온 커커링이 오늘도 부진했는데 작년에 필승조 역할을 되게 잘해줬거든요. 필라델피아의 이제 오리온 커커링, 메스트럼, 호프먼 이렇게 3명의 필라델피아 불펜이 진짜 철벽이었는데 커커링이 나가리가 된 거, 이게 조금 커 보이기도 하고 경기가 길게 이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네요. 저는 선택하기 안 좋은 경기 같다. 필라델피아를 생각하시던 분들은 산체스의 직전 경기의 이런 이슈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템파베이 대 켄자, 라스무센이랑 카메론이라는 친구가 붙는데 일단 카메론이라는 애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 첫 등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표로는 별로 볼 게 없어요. 반대로 라스무센은 딱 봐도 기록이 좋죠. 얘가 근데 매번 이닝을 많이 못 먹습니다. 끼케 한 5이닝 먹거든요. 이닝 소화 능력이 별로라는 것들. 원래부터 라스무센은 원래 불펜 출신이었다가 템파베이가 선발로 전업을 시켰고 라스무센이 대박을 쳤죠. 이후에 제프리 스프링스나 잭 라텔 이런 애들을 변화를 시켰는데 그 중에 원조격이에요. 불펜으로 쓰다가 선발로 올린 거 대박을 친 그런 사례인데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부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올 시즌에 다시 선발 라인으로 복귀를 했는데 나쁘지 않죠. 커리어 땅볼 비율도 좋은 편이고 올해는 원래 얘가 구속이 97, 8마일 나오고 그 불펜일 때는 더 나왔었는데 선발로 가면서 구속이 줄은 거거든요. 원래부터 선발로 나오면 공을 많이 던져야 되니까 구속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봐줄만하다는 소리입니다. 일단은 뭐 지표로는 라스무센은 뭐 제구력도 나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좋게 볼만 해요. 믿을만한 선발이라는 겁니다. 템파베이에서는. 그리고 이제 카메론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뭐 시즌 첫 등판이니까 마이너리그 성적을 보니까 뭐 체인지업 같은 것들은 평가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플러스 80 스케일에서 60 정도로 그런 거는 체인지업이 꽤나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 뭐 지표로는 딱히 뭐 쓸만한 거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레이건스 차례로 알고 있는데 레이건스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아마 한번 등판을 걸은 것 같은데 뭐 얘를 믿고 갈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냥 막연하게 템파베이를 보고 있는 경기인데요. 이게 사실 켄자가 지금 최근에 8경기 동안 7승 1패로 6연승을 달리다가 한번 끊겼는데 어제 경기 때 다시 한번 좀 이제 회복을 했거든요. 뭐 사실 경기는 되게 타이트했었고 둘 다 그냥 빠따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랬던 경기인데 템파베이가 5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이 경기는 선발 싸움에서는 좀 앞서 나갈만 하다. 여전히 켄자는 저는 지금도 OPS가 조금 올라가지고 빨간색을 해놨지만은 여전히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물론 작년 생각하면은 켄자가 빠따가 나아질만 한데 지금으로서는 좋게 볼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가 라스무센이랑 빡세 이기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냥 템파베이의 뭐 승정도 그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다음 토론토 대 보스턴 경기. 이 경기도 토론토의 선발이 좀 애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베리오스가 계속 등판 안 해가지고 아마 베리오스가 나올 때가 안 됐나 싶은데 다른 친구가 나온다고 하네요. 케이시 로레스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얘도 뭐 별로 볼 건 없어요. 메이저리그 등판한 지도 오래됐기도 하고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내일 토론토의 마운드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스턴도
루카스 지올리토가 드디어 복귀를 합니다. 얘가 사실 화싹 때가 전성기였었고 이후에는 많이 안 좋은 모습만 보여왔잖아요. 그래갖고 수술도 하고 이랬었는데 작년은 거의 뭐 통으로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는 거라서 그냥 이 친구의 상태도 되게 애매해요. 토미존도 겪었었고 막판에 화싹 시절이나 여러모로 안 좋은 시즌을 보냈었다. 구속도 떨어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일단은 복귀하기 전까지 이제 마이너리그에서도 17.1이닝 동안 5.19 별로 볼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제구력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것도 보스턴을 지올리토로 믿고 갈 수 있는 경기는 아니거든요. 다만 확실히 보이는 건 요즘에 토론토가 빠따가 굉장히 부진한 것들. 최근에 9경기 동안 1승 8패인데 보스턴과 시리즈 때도 정말 안 좋습니다. 지금 빠따가. 반대로 이제 또 보스턴은 그 최근 3경기 동안 11안타, 15안타, 14안타 이렇게 해주면서 보스턴은 아무래도 빠따 라인업이 면면이 되게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로소 좀 빛을 발하지 않나. 지금도 OPS는 상위권이지만은 저는 이거보다도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스턴의 라인업 상으로는. 아무리 지올리토가 만만해 보이지만은 보스턴이 빠따력에선 토론토한테 앞서는 부분이 있을 거다. 저는 그래갖고 그냥 보통 승에다가 오바보는 느낌? 지올리토가 얼마나 고전할지는 모르겠는데 KC 로렌스라는 친구, 이 친구도 보스턴 입장에서는 요즘에 보스턴 빠따 기세면은 만만하게 생각될 만합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매츠 대 애리조나 경기가 있는데 여기도 매츠 쪽에서 아마 이제 센가든 판차례인데 와델이라는 친구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애리조나는 코빈 번즈 이렇게 보는데 먼저 이제 코빈 번즈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코빈 번즈는 사이영도 수상을 했었었고 작년에도 볼티모어에서 2점대 활약을 했잖아요. 근데 올 시즌의 기록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제가 번즈 얘기를 할 때마다 작년에 이제 후반기쯤에 갑자기 커터 구속이 원래는 커터가 그렇게 빠른 구속이 나오는 구종이 아닌데 번즈는 이거를 95, 6마일로 던졌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작년에 그 시즌 막바지 한 5, 6경기 동안 그때 번즈가 갑자기 구속을 1에서 한 1.5마일가량 줄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때 되게 잘 막았습니다. 그 전까지 잘 안 좋았었다가 구속을 줄이고 나서 대여섯 경기를 아주 좋은 활약으로 잘 막았거든요. 올 시즌에는 초반부터 구속이 안 나와요. 이제 꾸준히 좋았었던 커터가 이렇게 플러스 26, 플러스 26, 플러스 23. 작년에도 플러스 17이었었는데 올해는 지금 커터가 마이너스 2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년과는 다르게 커터가 많이 안 좋은 거, 피안탈도 높아진 거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러다 보니까 코인 번즈는 그냥 단적으로 이게 제일 많이 보여요. 제가 매번 보여드릴 때마다 이게 왼쪽에 이제 보면은 그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있고 사이영을 받았던 2021년 완전 그냥 대박입니다. 2021년에 이랬었는데 그 뒤로도 꾸준히 봐줄만 하다가 지금 2025년에 보면은 각종 지표가 전부 다 좋았던 게 나락을 갔습니다. 제구력도 지금 안 좋고 헛스윙률 같은 것도 되게 별로고 특히나 이제 커터를 쓰다 보니까 정타를 많이 안 맞거든요. 근데 지금 파란색으로 도배가 돼 있죠. 코빈 번즈가 상당히 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이 와델이라는 친구, 얘는 뭐 두산에서도 뛴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이제 빅리그를 밟은 지가 오래됐고 메이저리그 마지막 등판이 2021년이라고 하니까 경기력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나마 지금 마이너리그 5경기 동안은 1.54 정도로 괜찮게 해줬다고 하는데 이런 친구를 믿고 매치를 누르긴 좀 어렵죠. 제가 그래도 이거는 이 두 팀의 시리즈는 그래도 좀 빠따적으로는 매치가 많이 올라온 거 여기 보면요. 매치가 OPS가 691이었다가 지금 732까지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에 21안타 경기하고 어제도 홈런 3개 쳤죠. 그래서 요즘에 매치가 빠따가 조금 살아났고 반대로 불펜은 2.02에서 지금 3.07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한마디로 매치는 지금 오바 게임들을 많이 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반대로 애리조나는 아시다시피 마운드는 조금 부진한데 빠따는 살아있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매치도 8.5 기준으로 최근에 6경기 연속으로 오바다. 이런 것들도 있길래 요즘같이 번즈의 상태가 믿을만하지 못하다면은 번즈의 상태를 노려가지고 매치 보는 거는 이 와델이라는 친구의 존재 때문에 보기 어렵더라도 오바 같은 거는 또 한 번 볼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네요. 자, 번즈는 매치 타자들한테 88타석 동안 3, 4구 정도로 매치 애들한테는 유독 그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이 보입니다. 피안타율이 너무 높아요. 보니까 뭐 대부분의 매치 타자들한테 린도어, 피터 알론소, 브랜든 니모 이런 애들한테 전부 다 3할 때 혹은 뭐 4할 때로 쳐맞고 있습니다. 스탈링 마르테한테도 4-2구 정도로 많이 쳐맞기도 하고 매치 애들한테 번즈가 너무 상대적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보여가지고 아까 말했던 번즈의 상태가 의심스러운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화싹 대 미러키 경기는 저는 이 경기는 좀 안 가고 싶은 경기인데 이 쉐인 스미스랑 토비아스 마이어스가 붙어요. 뭐 쉐인 스미스는 나름대로 좀 포텐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기록이 나쁘지가 않죠. 지난번 경기도 5이닝 무실점 정도로 잘 버텼었는데 마이너리그도 잘 뚫었었고 지금까지 보이는 걸로는 화싹이 그 데이비스도 그랬었고 꽤나 이제 봐줄만한 선발들이 몇 명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중에 한 명처럼 보여서 아주 뭐 쉽게 생각할 만하진 않다 그런 거고 토비아스 마이어스는 작년에 미러키에서 2.90
선발 첫 시즌인데 143이닝에 2.90이면 굉장히 좋은 거죠. 특히나 마지막에 좀 안 좋았는데도 이 정도 성적을 찍은 거니까 토비아스 마이어스가 좀 믿을만 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 초반에 부상도 있었었고 지난번 경기도 4이닝 동안 2실점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이너리그 3경기 동안 이닝도 그렇게 많이 못 먹었었고 기록도 안 좋은지라 마이어스 현재로서는 좋게 볼 여지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제가 어제 미러키 마헨을 제가 그 1픽감으로 삼았거든요. 그 정도로 양 팀의 격차는 심합니다. 어제는 프레디 페랄타가 나왔었는데 사실 페랄타가 뛰는 구간에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는데 결국에는 미러키가 뭐 후반 가고 역전을 했잖아요. 그만큼 화싹의 이런 좀 신뢰도가 높지 않죠. 작년에 그냥 워낙에 개판이었었고 올 시즌도 이제 면면상으로는 너무 볼자가 없다 보니까 그래갖고 화싹을 올려칠 건 없는데 나는 그냥 이거는 어제만큼 미러키가 선발이 믿을만하지가 않고 화싹이 저력 조금 보여줬고요. 스미스도 만만하진 않다.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경기 같아요. 저는 약간 좀 똥냄새가 나는 경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사스 대 어슬레티스 경기 있는데 네이선 이볼디랑 세베리노가 붙는다고 합니다. 지금 기록상으로는 일단 이볼디는 지금 텍사스도 빵꾸가 많이 있어요. 그 와중에 2.21로 아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존 그레이 같은 일도 없고 이런 와중에 이볼디가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어요. 올 시즌 첫 완봉승 경기 9이닝 무실점 경기를 하고 이후에도 그냥 뭐 적당히 잘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냥 텍사스에서는 가장 믿을만한 선발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닝 소화 능력도 좋고 뭐 지금 볼넷 컨트롤도 아주 잘 되고 있고 올 시즌에는 이볼디가 초반부터 많이 좀 치고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월드 시리즈 때도 아주 캐리를 하다시피 했었고 좋게 볼만한 선발이죠. 대신 이제 세베리노 얘도 좀 안 좋았다가 지난번 경기 때 8이닝 2실점 미러키를 아주 잘 막아가지고 좋은 면모를 보였습니다. 세베리노도 맞을 땐 맞을지라도 이닝 소화 능력 자체는 괜찮은 면 이런 것들 좀 보이거든요. 올 시즌에 뭐 6경기 동안 38.2이닝 어슬렉시스가 얘를 영입한 거는 그런 면모를 보고 데리고 온 거일 거예요. 일단은 이닝을 많이 먹어준다. 한창 안 좋았다가 요새 조금 좋아진 것도 있기도 하고 사실 근데 올 시즌에 세베리노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아. 애매합니다 약간은. 이거는 아무래도 텍사스가 어스레티스한테는 이제 그 타격이 많이 밀리잖아요. 텍사스가 그 지금도 이 빠따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어제 경기 때 18안타를 쳤거든요. 15점을 냈습니다. 되게 편한 경기를 했어요. 텍사스는 올 시즌에 이렇게 마운드 컨디션이 괜찮은 편이고 이래가지고 빠따만 좀 살아나면은 그리고 빠따도 지금 사실 초반에 되게 안 터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 빠따가 조금만 정상화만 된다면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팀이라고 보는데 어슬렉티스도 얘네들이 텍사스보다도 지금 OPS 순위가 상당히 위쪽에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어슬렉티스는 좀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볼 팀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그냥 이볼디의 존재 이게 좀 커 보이네. 어슬레티스 타자들한테 이볼디가 그 기록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피안타를 뭐 2, 3호 정도로 그냥 나쁘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그냥 순전히 나는 둘 다 좀 선발들이 빡센데 잘한 애들인데 이볼디가 그냥 좀 믿을만 해가지고 그리고 텍사스가 나름대로 좀 빠따도 좀 좋아졌고 불펜도 3.80에서 3.19 정도로 많이 좀 막아주는 모습도 보이고 이래가지고 막연하게 저는 이볼디가 조금 더 나은 투수 아닌가 그렇게만 좀 보고 있습니다. 텍사스도 얘네들도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텍사스 사이드나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